폴스타 3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1시간짜리 공식 프레젠테이션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왔고요. 글로벌 홈페이지에도 엄청나게 자세한 정보들이 잔뜩 올라왔습니다. 보면 기존 볼보와 유사한 시스템도 많지만 폴스타 3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부분도 꽤 많았습니다. 그럼 카테고리별로 한번 쭉 살펴보죠. 디자인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그 어떤 차와도 유사한 느낌이 없고, 그래서 더더욱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뚜렷해 보이는데요. 이쯤 되면 볼보 성형에서 대차게 성공시켜 놓고 폴스타 사장으로 넘어간 이분, 추후에는 레전드 자동차 디자이너의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게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이분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지루하고 보이스가 흡연자 느낌이라 보는 게 쉽진 않습니다. Polestar 3 휠부터 보면 총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22인치 휠은 무려 퍼지드 공법으로 만든 단조 휠이네요. 여기에 3D 레이저 커팅 방식으로 각 디자인의 휠 표면을 다르게 가공해서 고유의 느낌을 주기도 했답니다. 색상은 총 6가지가 준비되었는데요. 대체로 모두 무난하고 점잖은 컬러가 주를 이루고 있네요. 산뜻한 느낌이 도는 컬러는 차종의 컨셉에 따라 나중에 달리 적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뒤에 달려있는 에어 스포일러는 많이 익숙하죠. 그런데 앞쪽에, 그것도 범퍼 하단이 아니고 보닛에 달려있는 에어 스포일러는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색해 보이지는 않죠. 제조사왈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저 폼이 아니라 에어로다이나믹 효과를 극대화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이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폴스타의 아이덴티티가 될 4개의 점이 최초로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폴스타2의 토르라이트 형상이 볼보와 많이 유사했죠. 이에 어떻게든 차별화를 두려고 많이 고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슬레는 LED 소자가 130만 개라는데요. 아우디의 이토론에 들어가는 매트릭스 LED가 100만 화소라는데 그보다도 화소수가 30% 더 많은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오프닝 세레모니는 안 보이더라고요. 리어 램프의 스타일은 폴스타2와 비슷하고요. 켜지는 시퀀스도 비슷합니다. 사이드 윈도우의 디자인도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했다는데요. 장진택님 리뷰를 보니까 포르쉐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리와 몰딩이 닿는 부분이 평평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를 바깥쪽에서 잡아주는 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기저항도 줄이고 스타일도 같이 챙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음 기능이 있는 이중 유리를 기본으로 채택했는데요. 유리 사이에 삽입하는 인슐레이터의 재질을 달리하면 방범 또는 차음 중 어느 한쪽에 더 비중을 둘 수 있는데요. 폴스타 3는 아무래도 전기차답게 차음 쪽에 더 포커스를 둔 것 같습니다. 요즘 고급차의 또 다른 상징이죠. 바로 손잡이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기능입니다. 폴스타 3도 도어 손잡이가 측면 라인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가 운전자가 키를 들고 근접하면 반갑게 맞이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보트에서 소프트 클로징 도어 기능까지 적용되었답니다. 사이드미러는 기존 폴스타 2에서 봤던 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 같죠. 베젤리스 디자인이고 통으로 움직이면서 각도가 조절되고 열선 깔려 있으면서 가장자리 일부분은 광각이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전체 광각이 아닌 부분 광각은 상이 겹쳐 보여서 좀 별로라고 보는데요. 볼보도 22년형 모델에서부터 기본으로 달고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폴스타도 똑같이 가고 있네요. 요즘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널리 사용되면서 괜찮다는 평가가 많죠. 그래서 폴스타 3의 기존 방식 채택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볼보의 차세대 모델 컨셉에서는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쓸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년 후에는 디지털 미러로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시트는 총 4종류고 2종류의 스킨과 조합되었는데요. 시트를 보면 살포시 볼보 시트와 닮았습니다. 디테일에서만 약간의 변화를 둬서 차별화를 꾀한 것 같죠. 시트를 구성하는 재료는 동물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걸 쓰거나 혹은 친환경 재생 재료를 썼답니다. 그래서 폴스타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성에 부합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지속 가능하다는 표현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쉽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도 이 캐치프레이즈가 좀 어려운 개념인 걸 아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구구절절 설명을 잘 해놨네요.
3열을 없애서 2열 공간을 더 확보했고 의자의 높이를 내리면서 이에 맞게 대시보드도 낮게 디자인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차량의 측면 실루엣을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UV임에도 스포티한 스타일과 주행 감각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무엇보다 핸들 조종에도 드디어 전동 방식이 적용되면서 탑승자가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 핸들이 들어가고 의자가 뒤로 빠진다고 합니다. 요즘 전기차들 보면 참 테슬라가 대단한 거구나 란 감탄이 드는데요. 차량 바닥에 배터리를 까는 건 뭐 찾다 보면 거기밖에 없다고 쳐도 실내 인테리어 구성은 메이커마다 다 달랐잖아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 보면 죄다 센터에 큼지막한 모니터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핸들 스위치 부분에는 별도의 표식은 없고 양쪽에 가로 형태의 돌기만 있을 뿐인데 이를 중심축으로 4방향 물리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미디어,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모드 선택, 변경,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모두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핸들 스위치 설정에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외의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어 조작 방식이 과거 벤츠에서 많이 쓰였던 핸들 뒤에 달린 레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좋아서 은근 쓰기가 좋을 것 같긴 하죠. 통유리처럼 프레임이 없는 파노라마 루프는 개방감이 확실히 크죠. 그런데 이쯤 되면 들어갔을 법도 한 게 요즘 타 메이커에서 볼 수 있는 유리의 투명도를 전자식으로 조절하는 기능, 이거 상당히 신박해 보이던데 폴스타에서 이것까지는 아직인가 봅니다. Smell. Well, really this chapter. 볼보도 마찬가지지만 폴스타도 실내 공기에 대한 정화 프로세스의 진심이네요. 이제는 내외부 공기의 상태까지 비교해서 현재 실내 공기질의 상태를 보다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보여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흰색 한 가지 컬러로만 과하지 않게 미니멀하게 연출했는데요.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하면 불빛이 금빛, 노란색으로 바뀌네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그렇고 볼보나 폴스타는 너무 화려하거나 요란한 라이팅에는 그닥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센터 콘솔 앞쪽으로 무선 충전기가 들어갔고요. 앞쪽에 USB-C 타입 단자 2개 그리고 뒤에도 2개가 들어갔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을 보면 B&W 오디오가 기본 적용인데요. 총 25개의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고 1610W의 출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앞좌석 헤드레스트에도 양쪽으로 스피커가 들어가네요. 현 XC90의 B&W는 19개의 스피커에 1460W 출력인데요. 오디오 스펙도 다르지만 폴스타 3에는 돌비 애트모스 3D 사운드 기술이 접목되었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튼 좋은 거겠죠. 여기에 3개의 외부 스피커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어서 저속에서 인공적인 전기차 사운드를 만들어 준다는데요. 거리에 있는 보행자들이 이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샘플로 올라온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기본이 듀얼 모터고 여기에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출력의 향상은 이와 같다네요. 그래서 올휠 드라이브는 당연히 기본 적용이고 여기에 토크 벡터링 기술이 들어가서 다이나믹한 주행에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투챔버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1000분의 2초 단위로 노면을 읽어가며 수시로 댐핑력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서스펜션을 달았는데 이 정도 성능이면 시속 90km에서 노면 정보를 5cm마다 읽어서 처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브렘보 브레이크를 기본으로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에어 서스펜션은 그렇다 쳐도 가변식 댐퍼를 어디 거를 채용했는지에 대한 협업 브랜드 언급이 없습니다. 폴스타 1 때 올린주와 뭐 좀 하겠다고 하더니만 결국 흐지부지 됐나 봅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으니까 뒤에 짐 실을 때 뒤쪽만 내리는 기능도 당연히 들어갔고요. 배터리와 모터는 롱레인지 듀얼 모터 사양 한 가지만 나오고요. 10에서 80% 충전에 30분이면 된다는데 이 정도면 초급속 지원이 맞는 건가요? 히트펌프, 사전 온도 설정 이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양에서도 앱 다운로드 루트를 열어줄런지 열면 다운받을 만한 것은 있을지 지금은 알 수 없는데요.
솔직히 차 본연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게 하는데 OTA로 오류나 즉각 수정되고 사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을 올려주는 UI 인터페이스 정도만 업데이트해줘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5G 인터넷 지원도 된답니다. 그래서 실시간 유튜브 시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차 안에서 대놓고 본다고? 레벨 5가 돼야 가능하지 싶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량이 정차 중에만 화면이 나오겠죠. 관련한 법규에서도 주행 중 시청을 불가하는 나라가 많을 거고요. 완전 자율주행이 향후 몇 년 내 가능하다면 큼지막한 센터 모니터에서 유튜브를 시청한다? 좋긴 하겠는데 그 전까지는 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일찍 구현이 된다 해도 주행하면 화면은 블랙아웃 처리되겠죠. 드라이버 디스플레이에서는 전통적인 바늘 표현 방식은 아주 배제된 듯 합니다. 폴스타2도 그랬죠. 내비는 가로 형태보다 세로 형태가 더 보기가 좋죠. 따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센터 모니터를 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12개의 초음파 센서, 5개의 레이더, 5개의 카메라, 2개의 운전자 감시 전용 적외선 카메라. 되게 많네요. 운전자 눈의 깜빡거림과 시선 방향,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운전자의 졸음 등이 의심되면 저렇게 주의를 주게 되고요. 만일 운전자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비상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차를 세워주는 기능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혹 길 한가운데에 그냥 세워버리진 않겠죠. 갓길 정도는 지가 찾아서 세우고 비상 깜빡이까지 자동으로 켜준다면. 그런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출시한 폭스바겐 ID4의 경고 시스템 리뷰를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직접 조용하세요 뜨지? 여기 앞에 저 불 들어오지? 그 다음에 안전벨트 조이지? 봐봐 브레이크 한 번 더 밟지? 깨우는 거야. 맞아. 이렇게 밟지? 이렇게 밟지? 브레이크로 나를 깨우잖아? 그래. 화들짝 놀라면서 그래, 깬다? 맞아. 그 안전벨트로 일어나 하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 개인적으로 저거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현 볼보나 폴스타도 알고리즘만 추가하면 충분히 구현 가능한 기능인데 그저 커피 한 잔 때리시죠? 메시지 알림은 너무 소극적이죠? 앞 그릴 위치에 레이더와 카메라가 들어가는 건 흔한 설정인데요. 여기에 폰트를 좀 넣어서 뭔가 되게 고정밀 디바이스 같은 느낌을 주죠. 앞범퍼 양쪽에도 레이더가 들어갔답니다. 반자율 주행에서 차선 변경도 가능해진 것이 이런 디바이스의 추가가 있어서 가능하게 된 것 같은데 보트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진행 시 앞에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감지 능력도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실내에는 4개의 모션 감지 레이더가 들어가 있어서 동승자 외에 트렁크에 있는 애완동물까지 감지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뭔가가 감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문을 열면 저런 메시지를 띄워주는데 이 기능이 왜 생겼는지는 다들 예상하시겠죠? 저기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천주국발 뉴스에서 간혹 접하는 경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는 It 모르겠죠. happens an average of 37 times a year nationwide. In the last 20 years, there were more than 900 deaths in the US alone because of people forgetting their children in their cars. Never leave a child in a hot car, not even for a minute. But every year, it happens. 38-year-old Hannah. 얼마나 어리 빠져 있음 차 안에 지 자식하고 개자식이 있는 걸 깜빡하고 사각지대 감지, 보행자 감지 긴급제동, 차선 이탈 감지 등은 친숙한 기능이죠 이제. 하지만 보다 더 정교해진 하드웨어와 똘똘한 OS의 업그레이드로 좀 더 신뢰성 있는 기능 구현을 보여줄 거라 생각됩니다. 후진 시 과연 360도 카메라 우선 여부를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줄런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파일럿 어시스트, 로드 사인, 액티브 하이빔, 비상제동 브레이크 전멸 기능 등은 전과 동이고요. 총 9개의 에어백이 적용되었습니다. Up to 10 airbags mounted around the cabin to help reduce 앞좌석 에어백 2개, 리어 사이드 에어백 2개, 파 사이드 에어백 2개, 커튼 에어백 2개, 무릎 에어백 2개. 우리나라에서 무릎 에어백 빼고 들어오진 않겠죠. 뒷좌석을 세운 상태에서 바닥부터 천정까지의 용량이 484리터라고 합니다. 측정 기준 방식이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달라서 감을 잡기가 애매한데요. 대충 따져보니까 XC40과 비슷할 듯 합니다.
트렁크 바닥 아래에도 90리터의 추가 공간이 있고 프렁크는 32리터라고 합니다. 세 가지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퍼포먼스 패키지, 플러스 패키지, 그리고 파일럿 패키지입니다. 먼저 퍼포먼스 패키지는 시스템 출력을 489마력에서 517마력으로 올려주고요. 셰시와 댐퍼, 에어 서스펜션의 작동 로직 등에도 손을 좀 대서 스포티한 주행에 적합하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22인치 단조 휠에 노란색 안전벨트, 그리고 기본이 흰색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대신 골드빛 노란색을 말하는 거겠죠. 이 색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플러스 패키지는 기본 적용이고 BMW 오디오, 알루미늄 데코, 차음 및 자외선 차단 전면 유리, 21인치 기본 휠, 뒷좌석, 핸들 열선, 그리고 열선 와이퍼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와이퍼 자체를 뜨끈뜨끈하게 할 수 있나요? 미세먼지를 정화해주고 모니터링해주는 공기정화 필터, 전동 조절식 핸들, 소프트 클로징, 트렁크 야채 바구니 홀더,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양자택일로 실내 인테리어 소재 구성을 동물보호 기준에 부합 엄격하게 생산된 울 소재 또는 재활용 친환경 소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네요. 파일럿 패키지는 말 그대로 파일럿 어시스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토 디밍, 미러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 적용이랍니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추가 선택 가능한 사양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나파 가죽 업그레이드를 하면 내장 패널 스킨도 바뀌지만 통풍과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고요. 22인치 휠, 메가픽셀 LED, 전자동 토우바 시스템 등도 개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계 최초 맞겠죠? 루미나에서 개발한 라이다 시스템 기반의 파일럿 패키지가 들어간 사양도 나오는데 23년도 2분기부터 주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앞서 기술된 레이더와 카메라에 기반한 자율주행 레벨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반자율 주행을 지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라이다 무용론을 내세웠던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과의 한판 승부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So, push that one. and Here you can adjust suspension from soft, yeah, standard, to firm. firm. Okay. And you have also steering, Yeah. same way as in Like in Pulsar 2, yeah. light, standard, Standard and firm. Performance mode. Performance mode. What does it do? It it's a special tuning for Okay. the all-wheel drive system, so it's more alert, Yeah. more agile, ready for takeoff. I would Yes. say. Then race suspension, we'll probably want to have it lowered. We don't want to have it raised. ESC, you can do off. Then we have the creep. This means basically if the car would roll forward from a traffic light, like it. Assist, different types, so lane assist, etc., etc. All safety feature in a car. Yes, we don't care about those. Charge, similar to the Pulsar 2 when it comes to the Yes. features. Sound. Ooh. That's a very interesting feature because it has like close to 20 speakers, I believe. What was sold in Yes. and including Dolby Atmos. I cannot wait to hear that. Tone and more. Ooh, wow, like very sophisticated features. I like that. I like that. Sound, we had Connect, so you have, I guess, Bluetooth. You can have, I guess, from your car or something like that. Privacy. Ooh, what's that? I don't have that on Pulsar 2. Car location sharing. Ooh, that's for everyone who's very concerned about the privacy, and you can obviously. Controls. So glove box. And here It's always you have the really cool. No, we'll switch this. Touch, or is it still a button? a button. A button. That's good. Yeah.
모처럼 만에 신모델이 나오면서 관련 자료도 푸짐하게 쏟아져 나와서 좋았던 폴스타 3였습니다. 일단 이런 회사의 방침은 무척 마음에 드네요. 또 각 나라의 차 리뷰어와 기자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열었는데요. 아예 부스를 여럿 만들어서 그 안에 차를 다 갖다 넣어놓고 리뷰를 찍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뒀다네요. 유튜브 마케팅에 최적화된 세팅이죠. 그래서 모두 같은 배경의 리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본격 양산 버전이 아닌 테스트 생산 시제품이라 앞서 제가 설명했던 기능들이 모두 구현되는 건 또 아니라네요. 그래서 추후 양산 버전에서는 소소하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